아마비아 경영에서는 현금을 기초로 한 경영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출이 일어나면 100% 일어난 매출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회수되어야지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가 획득 가능한 매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비아 경영은 현금의 흐름에 캐시플로우에 돈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는 현금을 기초로 한 경영 원칙을 적용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회계 원칙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회계 원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재무제표를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상이익과 영업이익과 순이익과의 관계를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비아에서는 무조건 벌어들인 현금, 지출된 현금, 남아있는 현금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가계부 같은 간단한 채단서를 만드는 가계부 같은 가정에서도 누구나도 쉽게 가계부를 쓸 수 있는 벌은 돈, 갖고 있었던 돈, 사용한 돈, 남은 돈 이러한 컨셉하에 아마비아 경영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전통적인 회계에서는 이익은 바로 매출에서 지출된 비용을 다 원가로 인식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산출되지가 않습니다. 왜? 두르지 않는 돈도 있거든요. 회수되지 않는 이 돈으로 인해서 원가에 왜곡이 일어납니다. 또 구매를 했어도 구매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지출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아닌데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현금이 우리 다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재고가 지출되어 있는 원가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즉 거래 단계에서 이익은 계산이 가능하지만 거래 단계에서 주고받은 게 있으니까 이익은 계산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바로 획득 가능한 실제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이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간 초에 갖고 있는 보유현금과 기간 말 보유현금의 차이가 실제 손익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것이 현금을 중시로 한 현금을 기초로 한 경영의 원칙 첫 번째 아마비아 경영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은 본래의 경영의 기능에 충실하다는 관점에서는 현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활용할 수 없는 장부상의 현금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장부상에 계산되어 있는 이익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경영의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입금된 현금만이 실제 사용 가능한 자체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익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현금 기반, 현금 중시가 중요한 이유는 현금은 미수가 없죠. 받으면 받은 거니까. 또 채권의 부도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일어났는데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채권은 있습니다. 그런데 입금이 안 되고 그 기업이 도산해버리면 그 매출액은 하늘로 붕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부도 처리한다든지 대손상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금이 들어와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되는 것이고 매출과 원가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계산할 때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즉 발생주의의 회계가 아닌 현금주의의 회계만이 미수나 부도를 원칙적으로 방지할 수가 있고 또 옛날 IMF 시대에 우리나라에 많은 회대됐던 용어 중에 하나가 흑자도산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장부상에는 이 기업이 멀쩡한데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요. 현금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독산한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흑자도산이란 용어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흑자도산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원칙으로서 이 현금을 중시로 한 첫 번째 원칙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1 대응의 원칙입니다. 회사 경영에 있어서는 반드시 업무를 하지 않으면 비용도 지출되지 않습니다. 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비용이 제대로 지출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면 일을 수행하면 반드시 정상적인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이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비용이 지출되어집니다.
요약하면 업무 수행을 하면 결과물이 나오고 이 결과물에는 비용이 지출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1대1 대응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과물 또는 돈이 발생되면은 전표가 반드시 실시간으로서 1대1로 대응돼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메바 경영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많은 기업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한 달 동안에 열심히 일을 했어도 말일날 되면은 얼만큼 내가 돈을 벌었고 얼만큼 원가를 썼고 얼만큼 이익을 냈는가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조직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의 원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업이나 제조업일 경우에 생산하는 부분은 1대1 결산합니다. 오늘 얼마를 매출이 일어났고 오늘 얼마를 생산했고 그런데 비영업,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코스센터라고 기존에 우리가 인식을 했던 많은 비영업 조직들은 일일 결산을 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 결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그 기업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완성한다. 한 달 정도 걸려야 될 일이다 라고 할 때도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을 세분화시켜서 일일 업무 목표를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는 오늘 내가 계획으로 했던 일일 업무 목표를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해서 바로 다음 날의 업무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1대1 대응의 원칙을 업무에 바로 적용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의 원칙은 업무 수행에 따르는 돈의 움직임과 우리가 일을 하면 반드시 비용이 따라다니니까 돈의 움직임과 이 돈이 흘러다닐 때 따라다니는 전표의 누락 방지, 궁극적으로는 실시간으로 경영을 완벽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1대1 대응 원칙을 강조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게 되면 매일매일의 전표를 매일매일 결산해서 누적해 나가면 그대로 그 시점에서 회사의 전체의 실제 모습을 비추는 숫자가 됩니다. 바로 일일 결산의 원칙을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원칙은 근육실 경영의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적절한 체지방, 연령에 따른 체지방, 남자의 체지방, 여자의 체지방은 그 신체의 나이와 신체의 구조에 따른 적절한 체지방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을 인체에 비유한다면 군살, 쓸데없는 자산 구입을 했는데 비용을 지출했으면 그것이 성과의 창출에 기여해야 되는데 성과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무의미한 자산들, 낭비 자산들, 쓸모없는 자산들, 구매했는데 재고자산으로 남아있지만 쓸 수 없는 자산 등은 건강한 근육질의 기업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질 경영 원칙은 불필요한 자산, 회사의 경영에 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자산은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세례에서는 이것을 바로 근육질 경영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고 교세례계에서는 가장 중심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성과와 관계되어 있지 않는 예산을 지출하면 되지 않는가? 쓸데없는 비용은, 쓸데없는 지출은 방지하는 것이 바로 근육질 경영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가는 성과 창출을 위한 비용이고 재고 상태로 되어 있는 비용은 낭비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산품을 주요 사업 아이템으로 만드는 기업에서는 팔다 남으면 우리 흔히 얘기할 때 땡처리라고 그러죠. 땡처리도 가능하지만 식품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요, 팔다 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땡처리가 할 수 없어요. 유효기일이 지난 식품은 땡처리가 안 됩니다. 오히려
폐기 처분할 때에 폐기물 소각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이 재고는 자산이었기 때문에 이익에 기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할 때는 오히려 그만큼 재고자산에서 상각 처리되고 폐기 처분하는 데에 대한 추가 비용까지 발생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육주의 경영 원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부가가치 창출에 회사의 이익 창출에 관계되지 않는 자산은 보유해서도 안 되고 구매와 동시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실시간으로 경영 성과가 판단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재고로 인한 이익의 왜곡 현상이 제거되는 효과가 이 근육주의 경영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완벽주의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또 이 교사라에서는 베스트를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 베스트라는 단어, 최선이라는 단어는 금기어입니다. 일에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최선이라고 하는 의미는 실패한 사람들, 뭔가 목표 달성을 못했는데 나 열심히 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나 완벽하게 해낸다라고 하는 이 완벽주의 원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나 회계는 더더욱 정확하게, 더더욱 완벽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회계는 누락이라든지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숫자, 매출에 대한 정확한 집계, 원가에 대한 정확한 집계, 정확한 지출, 이익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요구되어집니다. 그런데 매출이나 원가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돈에 관련된 흐름을 따지는 겁니다. 이 돈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일을 하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업무를 하기 때문에 발생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에 있어서 가장 비용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완벽하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목표 달성을 해낼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에 끝내야 되는 일을 여러 번 수행하는 것도 바로 완벽주의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서간 또는 업무 지침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한 번에 완벽히 그 일을 해낸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반 이상은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법정 근로시간을 우리가 8시간이라고 간주하면 8시간 중에서 4시간은 성과 관계되어 있지 않는 일을 한다. 이것을 8-4-원칙이라고 합니다. 8시간 중에서 4시간은 의미가 없고 결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시간이다. 이 4시간 무의미한 낭비 시간을 발생시키는 것은 1차적으로 개개인들의 마인드, 의식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사람 자체의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되겠다. 하루 8시간을 완벽하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업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처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하루 8시간 근무 중에서 일정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로 보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일을 했지만 그 일한 것이 정말로 성과 창출에 기여됐는지, 결과물이 나왔다고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물은 성과 창출에 100% 완벽하게 연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렇게 하루에 반 이상은, 4시간 이상은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는 8-4원칙이라는 것도 한 번쯤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자, 세운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요, 목표를 설정하고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만들어가는 처음부터 실을 처음에 잘못 끼니까
와이셔츠 단추를 처음에 잘못 끼니까 마지막까지 가서야 잘못됐네. 그리고 다시 풀어서 와이셔츠를 입는 것처럼 첫 번째를 제대로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목표 수립 단계부터 완벽을 기하지 못한 결과 목표 달성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은 주인의식도 안 됩니다. 주인의식은 회사의 주인 노릇하라는 게 아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주인의식은 자기 몫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몫을 다하는 게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회사 주인이 아닌데 나보고 왜 주인의식을 가지라 그러냐?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주인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나의 일은 내 일입니다. 그래서 내 일이라 그러지 남의 일, 회사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일에 대해서 누가 이렇군 저렇군 말을 하면 기분 나쁩니다. 왜? 너나 잘하세요. 왜 내 일에 대해서? 마이 자, 마이 타스크. 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인의식을 가질 때 완벽주의는 지켜집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주인의식이 없으면 완벽주의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목표 달성이라든지 업무의 지상을 이행한다든지 부서 간에 업무 협조한다든지 고객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면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완벽하게 해내지 않으면 이 아메베 경영의 네 번째 완벽주의 원칙은 우리가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완벽주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잠깐 PDCA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DCA의 관리 사이클은 모든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겐 기본입니다. PDCA를 잘하는 사람, PDCA를 잘하는 조직, PDCA를 잘하는 기업이 성공합니다. 이 PDCA에 관해서 성공을 한 것으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뱅크의 손정회장입니다. 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갑니다. 그럼 링에 올라가는 목적이 뭡니까? 이기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이기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올라가자마자 펀치 하나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그 펀치에 KO 당하는 겁니다. 이기는데 어떤 이기는 거냐? 가장 훌륭한 목적은 뭐냐?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펀치를 맞지 않고 한 번에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이기는 것이죠. 그러려면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목적을 확인하고 내가 첫 번째 펀치를 뻗을 때 상대방을 쓰러뜨리겠다.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목적은 이기는 거, 목표는 펀치 뻗을 때 상대방이 맞고 KO 돼야 된다. 근데 현재 나는 그런 실력이 있는가? 그 현재 상황을 파악하면 그런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해야 될 이슈가 뭐냐라는 거죠. 도끼질을 하든지 또 상대방도 거꾸로 나 같은 목적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나한테 완펀치를 뻗을 때 내가 맞고 KO되면 안 되니까 복근 단련한다든가 턱을 단련한다든가 내가 지금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해결해야 될 주요한 이슈는 무엇이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슈를 해결하려면 이 이슈는 왜 발생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안 되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이 해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 원인을 뒤집는 대책을 수립하고 그런데 대책을 수립했는데 혹시 이대로 안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잠재적인 문제가 안 일어나면 말고 안 일어나면 괜찮은데 안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사전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위기관리에 대한 시나리오가 매뉴얼화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1번부터 8번까지를 PDCA에 대한 사이클로 완벽하게 검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 가능성이 높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낼 수가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조직, 회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